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는 하마스 지도부와 대원의 지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억류 인질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인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실장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무한정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까지 한 2달 이상을 해오고 있고요.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미국에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작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500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다 수색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자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지하 터널에 투입해서 지금까지 하마스가 만들어 놓은 지하 터널을 다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녹색 선이 막 얽혀 있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저게 지하 터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 바닷물이 주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 터널 안에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인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인질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 지금 인질이 어느 지역에 숨겨져 있는지 100%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질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 일단 먼저 바닷물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작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 500km를 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다 들어가서 저것을 다 검색, 수색 그다음 안에 있는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무기를 탈취하거나 무기를 파괴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지하 터널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즉 바닷물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투입할 경우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인질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건 물론이고 저 터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기반 시설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이 이제 붕괴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저렇게 바닷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게 역류해서 넘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상하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바닷물이 투입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에도 저 바닷물이 영향을 미쳐서 그 식수를 공급하는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렇다. 환경 문제도 또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자 지구 자체가 원래 상하수가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상하수도 시설에 바닷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터널 침수 작전을 할 때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시설에다가 바닷물을 투입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자 지구의 이제 기반 시설 파괴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민간 지역에 또 지반 추락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 내에 또 인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또 대피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투입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작전이 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미 그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 북부 지역은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북부 지역이고요.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공습을 하고 있고 지상 작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자지구 북부 지역은 사실상 거의 이 건물이 아마 20% 정도 지금 이제 화면에는 뭐 어떤 통계 18%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완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절반 정도는 다 파괴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저렇게 시설들이 파괴가 되면서 뭐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고요. 우기입니다. 또 중동 지역은 겨울에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수원도 부족해지고 그럴 때도 보면 뭐 장티푸스나 아니면 뭐 설사 아니면 감기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대피해 있고 예. 많은 인구가 함께 좁은 지역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예. 어떤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빨리 작전을 마무리하려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네네. 그 방안까지 지금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 네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작전을 시행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판 여론은 뭐 지금 뭐 이스라엘로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제법, 국제인도법 기준에 따라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하마스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받았고 만약 이번 작전에서 하마스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만족한 수준에서 정리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안 무너진 국가 안보를 새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어느 주민이 이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 인근에요.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 마을에.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번에는 하마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새롭게 수립하지 못한다면 누가 어느 이스라엘 국민이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국경 근처에 가서 다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단호한 입장에서 반드시 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하마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되고 확실히 정리를 해야만 예. 그리고 가자지구 통치권을 다시는 하마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찬반 투표 결과를 봤더니 압도적인 숫자로 찬성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도 찬성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휴전을 빨리 해라 네, 이렇게 네.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콜입니다. 미국이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작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거는 뭐 실효성은 없는 겁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는 없죠. 거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과가 된다면 강제성이 있겠지만 총회 결의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휴전 결의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의 이제 반대로 사실상 무산이 됐죠. 그럼 미국은 지금 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미국도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즉 하마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예.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안, 즉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하마스로서는 두 국가 해결안을 세울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 외에 온건파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그 온건파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결안이 가능한 것이지 예. 하마스는 두 국가 해결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도 하마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번에 있어야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두 국가 해법안의 해결책이 빛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빨리 전쟁을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나오고 좀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여론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아랍권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보 국가, 진보 세력들의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너무 친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높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무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사실상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촉구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하마스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만약에 이게 전쟁의 시작 자체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응 공격이 시작된 것인데 하마스 비난하는 문구를 오스트리아나 다른 국가에서 추가를 해서 제시를 했지만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즉 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는 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저항이 어느 정도 그 국가들이 볼 때는 정당하다. 그것이 물론 방법상으로는 상당히 잔인한 측면이 있고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이 계속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하마스의 저항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을 그 문구에 넣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 그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땠고 지금 어떻다고 2014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쟁이 50일 동안 진행됐고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2,500명 이상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적지요.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여론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쪽 지역에서 보는 시각들이 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반대, 즉 친팔레스타인 그런 시각으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것도 이 전쟁이 끝나면 왜 이번 전쟁에서 자기들이 여론전에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스라엘은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이런 발언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좀 자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제하라는. 뭐 처음부터 가자지구 지금도 작전을 하고 있지만 허용을 하지만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과도한 무력 사용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서 작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민간인 피해가 만약에 북부 지역처럼 그렇게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날 경우 미국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요. 조금 최근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기한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남부 지역 작전에서 계속해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혹시 뭐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미국도 태도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을 계속 침수를 하는 작전을 벌이다가 아주 큰 대형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민간인 피해가 크게 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여론도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후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견은 가자 지구 이후에 통치를 포스트 하마스 이후에 누가 통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온건파가 가자지구 통치권을 이양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 나타냐후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잭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냐후 총리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가자 지구까지 통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타냐후 총리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안 된다.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네. 그들에게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통치를 할 것인가? 혹시 그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계속 주둔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시 언제든지 가자 지구 치안을 위해서 가자 지구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누가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나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국내 정치용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우파, 즉 자기를 지지해준 우파들, 특히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 두 정치인, 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자지구 통치권을 온건파에게 넘기지 않고 다른 대안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네. 추정되는 바도 아직은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지금으로서 봐서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온건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에는 가자지구 통치할 권한이 없는데 이스라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3국가도 안 되는 것이고 예. 다른 아랍 국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연합군, 뭐 나토군, 뭐 아랍연합국 아무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나 그러나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최소 남부 지역에 한 달,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는데 또 한 달, 최소 2달이 필요하다.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2달 정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1월 말까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길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결단을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조치를 할수 미국의 있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자지구 작전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다.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전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도 못 할 수가 없죠. 미국이 휴전해라 하면 사실상 이스라엘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해왔고 무기도 계속 지지를 해왔고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미국 바이든처럼 이렇게 많은 지지를 해준 정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것이죠.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길게 봐야 1월 말까지는 길면 1월 말까지 갈 1월 말까지? 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가고 싶겠죠. 더 하고 싶으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작전을 좀 무리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있는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인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